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민법 총칙이에요. 민법 총칙은 모두 몇 문제냐? 10문제예요. 그래서 10문제에 대해서 해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거 그랬죠? 무효. 착오 넘어갈 수 있다. 착오, 사기, 강박. 착오하고 사기하고 강박이죠. 이런 법률행위를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의사 결정의 자유가 박탈됐죠. 그러면 강박행위가 뭐란다? 극심하죠, 극심. 여기서 몇 점 뭐다? 무효이죠. 그래서 103조 위반돼서 무효죠. 자, 대리인의 사기에 의한 법령이죠. 사기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요. 사회 질서의 위반이죠. 이것을 불법이라고 하죠. 불법, 이것을 조건이죠. 이것을 우리는 불법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불법 조건은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죠. 조건이 무효가 아니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이런 말이죠. 자,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죠. 상대방에서 유발된 동계착오, 이것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유발한 동계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2번하고 4번이 무효이죠. 자, 40번은요, 갑은 을에게 자신의 X 토지에 대한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만, 우리가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기본 대리권이죠. 기본 대리권인데 지금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죠. 그것을 우리는 월권 대리다 이렇게. 월권. 그러면요, 기본 대리권인데 월권이니까 이 월권은 무권 대리죠. 이런 무권 대리가 표현 대리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믿을 만한 뭐가 있어야 돼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죠. 이것을 무슨 대리라고 한다? 표현 대리가 성립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표현 대리는 누구만 주장한다? 직접 상대방만 주장해. 직접 상대방. 그래서 병은 표현 대리를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다른 사람 주장을 못해요. 본인 갑이나 대리는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2번 표현 대리가 성립하죠. 그럼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죠. 상대방한테 과실이 있어도 과실 상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과실 상계 법리를 요초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틀렸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은요, 갑은 계약 체결 당시 을에게 그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 그러면 상대방이요,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악이란 말이죠. 악이. 알겠죠? 악인 경우에는 갑은 갑에게 추인 여부 확답을 할 수 있다. 최고할 수 있는데 뭐는 못한다? 철회하지 못하죠. 철회를 하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선의가 돼야 돼요. 선의. 그래서 악인 경우는 최고는 할 수 있으나 철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1번, 3번이 맞는 말이고요. 자, 4번은요, X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죠. 우리가 이 무효는 특별 효력 요건이란 말이죠. 그러면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요? 대리하고 토지거래 허가는요, 둘 다가 무슨 규정 뭐다? 효력 요건이란 말이죠. 특별 효력 요건.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뭐가 된다?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이다. 강행 법규에 위반돼서 무효이다. 똑같아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가 없다. 4번도 맞죠? 5번. 을이 X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감 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이랬죠? 을은 누구죠? 대리인이죠? 대리인이 자신의 명의로, 이 말은 현명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현명을 하지 않는 경우는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이 말이죠. 대리행위. 그래서 우리가 유권대리하고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 세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유권대리는 뭐예요? 유권대리는 현명을 했어.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그런데 대리권이 있어. 유권대리고요. 대리권이 있어. 자, 무권대리는 뭐죠? 무권대리는 현명을 했어. 현명을 했는데 뭐가 없다? 대리권이 없어. 대리권이 없다. 무권대리고요. 표현대리죠. 표현대리도 현명을 했어. 현명을 했는데 대리권이 없어. 대리권이 없어요. 그런데요, 상대방이 믿을 만한 뭐가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권대리하고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의 공통점인 것은 현명을 해야 돼요. 현명은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서는 현명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현명을 하지 않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죠? 1번, 3번, 4번 이렇게. 43번요.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고, 증여를 뭐라 한다? 이것을 은닉행위죠. 은닉행위는 유효이죠. 그 다음에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매매로 가장했죠. 가장매매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런데 을 명의로 등기를 했죠. 이 등기를 뭐라고 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하죠.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것을 유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을이 소유자죠. 을은 이걸 병한테 매가겠죠. 이때 병은요 뭐를 분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죠. 왜요? 을이 완전한 소유자죠. 유효니까. 이것을 무슨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이죠. 엄폐물의 법칙에 의해서요. 그 다음에 이 병은 법칙에서 의병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가 된다 이란 말이죠. 갑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가장매매죠. 이런 가장매매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증의계약은 뭐다? 은닉행위죠. 은닉행위는 증의로서 요건을 갖추면 유효이다. 틀렸죠? 이것 갑은 악의 정에게 악의 병에게 악의 병이어도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유효니까 병은 악이어도 뭐죠? 소유자죠. 소유자란 말이죠. 그래서 병에게 등기의 말소로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3번은 맞는 것이죠. 이것은 늘은요 병이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선이죠. 그런데 뭐가 있다? 과실이 있다. 잘못이 있다. 그래도 병은 소유권 취득해. 병은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죠. 왜요? 여기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을은 뭐다? 소유자다. 그래서 무슨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에 의해서 병은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에요. 만약 악의의 병이 악의의 정에 여기 악의의 병이라고 되어 있죠? 악의 병은 뭐죠? 소유자죠? 소유자. 그러면 소유자니까 다시 무슨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이죠? 엄폐물의 법칙에서 악의 정이죠? 악의 정도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병도 악이고 정도 악이면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을이 소유자니까 병은 악이어도 소유자고 정도 악이어도 소유자. 이것을 우리는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디귿, 니을, 미음 이렇게 디귿, 니을, 미음. 자, 이거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죠. 여기요 취소된 그랬죠. 취소된 그러면 뭐죠?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이죠. 알겠죠?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유효를 할 수 없어요. 왜요? 이미 취소가 되면은 처음부터 무효가 됐죠. 무효가 됐으니까 이건 뭘 할 수 있다? 무효 행위의 추인. 무효 행위의 추인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취소할 수 있는 그러면 아직은 뭐 하기 전이죠? 취소하기 전이죠. 취소하기 전을 이것을 뭐라 한다? 유동적 유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동적 유효. 그러니까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전에 추인하는 것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라고 그래. 그럼 지금 여기는요 이미 취소된 그랬죠. 취소된 그러면 무효가 돼. 무효가 되니까 무효행위 추인을 해야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는 거죠? 제한 능력자는 단독으로 말할 수 있다. 제한 능력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틀렸죠? 3번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 취소의 원인이 뭐죠? 제한 능력이죠? 제한 능력자. 취소의 원인이 소멸이 뭐죠? 성년이 됐다 이 말이죠. 성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소멸됐다 그러면 대리권이 소멸하죠. 법정 대리권이 없어지죠. 그래서 소멸해야 돼. 소멸하기 전에 해야 돼. 소멸되기 전에. 소멸되기 전에. 맞죠? 전에 하여야 한다. 이렇게. 4번 제한 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소멸되고 난 후에 성년이 된 후에 이 일을 보류하고 그러면 안 돼. 우리가 법정 추인이 되려면 법정 추인 이 일을 보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한 능력자 누구죠? 취소권자죠. 이 취소권자가 그다음에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고 이 일을 보류하지 않고 보류하고가 아니고 보류하지 않고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죠. 그러면 추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뭐라고 나왔죠? 여기는 지금 이 일을 보류하고 그랬죠. 그래서 틀리다 이란 말이죠. 5번은요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 상대방이 확정이 되죠. 그러면 취소는 누구한테 한다?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 상대방의 승계인한테 하면 큰일 나. 상대방에 대해서만 해야 돼. 상대방의 승계인 그러면 안 돼. 우리가 무권 대리소 추인은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승계인한테 할 수 있지만 취소의 의사표시는 누구한테만 한다? 직접 상대방에 대해서만 한다. 직접 상대방. 우리가 직접 상대방이란 말은 두 번 나온다고 그랬죠? 하나는 어디서 나온다? 표현 대리 주장. 직접 상대방만 주장을 한다. 그 다음에 취소권 행사 상대방은 직접 상대방에게만 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죠. 그래서 틀린 것은 모두 몇 번이죠? 2번, 4번, 5번이죠? 자, 45번은요.
궁박은요, 궁박은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말할 수 있다. 기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죠? 본인. 궁박, 무경험과 그다음에 무경험, 경소로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 그런데 이 무경험은 뭐다? 무경험은 특정한 거래 영역이죠. 특정한, 거자 빼요. 특정한 거래 영역이죠. 특정한 거래 영역에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것이지, 알겠죠? 경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뭐를 얘기한다? 거래 일반에 있어서 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거래 일반에서 경험의 부족. 특정한 거래 영역 아니단 말이죠. 2번 틀렸고요.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궁박은 누구다? 본인.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다?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고 궁박은 본인이죠. 그래서 궁박과 경솔은 본인, 그건 틀렸죠. 4번 국보와 반대국보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언제 기준한다? 법률행위 당시. 이것은 103조하고 104조하고 똑같아. 103조하고 104조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란 말이죠. 5번은요, 국보와 반대국보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뭐에 따라서 사회통념. 사회통념에 따라 어떻게, 무슨 가치? 객관적 가치. 여기서 뭐라고 안 된다? 원래 시험에는 뭐가 나왔다? 주관적 가치라고 했죠? 주관적 가치, 그러면 큰일 나. 주관적 가치가 아니고 객관적 가치에 따라서 판단한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모두 몇 번이에요? 2번하고 3번이 틀린 것이죠. 자, 40번은요, 갑은 자신의 엑스토진을 매도하기 위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 대리권을 수여했다. 임의대리죠, 을은? 임의대리. 그러면 을은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했다. 뭐를 했다? 현명을 했다. 현명을 하면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지죠.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 1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매계약 체결이 될 건이죠. 체결은 중도금과 잔금을 말할 수 있다. 수령할 수 있죠. 맞죠?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죠. 해제하게 되면은 해제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뭘 한다? 원상회복이죠. 이 원상회복은 누구한테 간다? 본인한테. 본인. 그래서 병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누구한테요? 본인에게. 본인하고 상대방과 본인 간. 대리는 책임지지 않아. 해제의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한다. 병에 채무 불행이 있다. 을은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렇죠? 특별한 사정이 뭐죠? 수권, 특별, 해제권에 관한 특별한 수권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왜요? 이 사람은 무슨 대리다? 임의대리. 아까 말했죠? 임의대리인이 취소권이나 해제권을 행사를 하면 본인으로부터 뭐가 있어야 돼? 특별수권이 있어. 특별수권. 알겠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할 수 없다, 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요, 다 맞는 말이죠? 4번,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이죠. 원상회복은 누구한테 한다? 갑에게. 갑하고 병이. 갑과 병이 이제 을은 안 돼. 대리는 안 돼. 본인하고 상대방. 본인과 상대방이 책임을 지죠. 그래서 대리효과. 지금 원상회복은 대리효과죠. 이런 대리효과는 누구한테 기속한다? 본인에게 기속하죠. 본인에게 귀속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을과 그러면 안 돼. 5번,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을 매매대금 잔금 지급기를 뭐 할 수 있어요? 연기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왜요? 매매계약 체결이 될 건이죠. 만약에 연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매계약 체결과 플러스 뭐를 했어야 돼요? 매매계약 체결이 될 것뿐만 아니라 이행에 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이행에 관한 뭐가 있어야 돼? 포괄수권이 있어야죠. 포괄수권이 있어야 돼. 알겠죠? 이행에 대해서 포괄수권이 있어야 돼. 등기까지 하고 가라. 그러니까 매매계약 체결만 한 경우는 중도금이나 잔금은 수령할 수 있지만 잔금 지급기를 연기할 수 없다. 잔금 지급기를 연기하려면 이행에 관한 포괄수권이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5번 틀렸다. 그래서 4번 틀렸죠? 정답 몇 번이죠? 4번하고 5번 이렇게. 47번 대리죠. 법정 대리는 원칙적으로 법인권이 없다. 틀렸죠? 법정 대리는 뭐다? 언제든지 복인권이 있죠? 언제든지. 그래서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죠. 그래서 법인권이 없다. 틀렸죠? 2번, 이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누구를 대리한다? 본인을 대리하죠. 누구의 이름으로 선임을 한다?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을 대리한다. 여러분, 대리인이 여러 명이죠? 원칙적으로 무슨 대리다? 각자 대리다. 각자가 대리한다.
자,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죠. 대리는 본인의 승낙 없이, 이게 중요하죠. 승낙 없이 뭘 할 수 있다? 보존행위. 여기서 보존행위는 뭐가 있다? 미등기. 미등기에 대해서는 무슨 등기한다? 보존 등기할 수 있고, 소멸시효는 뭐 할 수 있다? 소멸시효는 중단을 할 수가 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죠. 알겠죠? 그래서 미등기를 보존 등기, 그 다음에 기한이 도래, 기한이 도래한 채무는 뭐 할 수 있다? 변제할 수 있다. 이건 다 보존행위다. 보존. 그렇죠?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인하죠. 그럼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죠.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유효한다, 유효하지 않는다? 유효하지 않죠. 따라서 대리행위를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뭐 하지 않는다? 유효하지 않는다, 이렇게.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고, 제한 능력자의 대리 행위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자, 정답 몇 번이죠? 1번하고 3번하고 5번하고 이렇게. 48번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이죠. 이것은 뭐 할 수 없다? 추인할 수는 없다. 그런데 뭘 할 수 있다?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는 적용될 수 있다. 아주 중요하죠.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 매매 계약은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 또는 불허가 처분이 있고, 또는 뭐가 있죠? 두 번째는요,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또는요 잠탈하려고 한 경우 잠탈, 또는요 쌍방이 협력 거절을 한다. 협력 거절. 쌍방이요. 일방 아니에요. 일방이 협력을 거절하면은 뭐를 한다? 소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쌍방이 협력을 거절하면 유동적 무효가 아니고 무슨 무효다? 확정적 무효이다. 확정적 무효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2번 틀렸죠? 3번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진하는, 우리가요 법률을 추인하죠. 추인은 뭐로 추인한다? 비진위 표시를 추인하죠. 통정 허위 표시를 추인을 하죠.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추인하죠. 착오 등으로 뭐가 됐다? 착오 등으로 취소한 후 무효행위 추인을 해. 이때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소급표가 없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정한 허위의 매매, 가장 매매를 추인하죠. 추인하면 언제부터요? 계약을 체결한 때, 항상 여러분요 계약을 체결한 때 그 말은 이것은 소급한다, 이 말. 소급한다. 소급해서 무효예요. 그때부터 무효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어떻게 본다? 그때부터 새로운 계약, 그때부터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 거예요. 새로운 계약. 아니죠? 그때부터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 거지,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추인이 되는 것은 비진이 통정의 표시, 의사무능력, 착오, 사기 강박으로 취소된 경우. 그래서 추인이 안 되는 거 뭐가 있다? 103조 위반, 104조 위반, 그다음에 강행법규 위반, 강행법규, 이런 경우는 무효행위에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 다 틀렸죠? 자, 4번은요,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대해서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매매 적극가담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이때 무효는 몇 조 무효이다? 103조 위반. 그래서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추인할 수가 없다. 여기 103조 위반으로 무효죠? 무효니까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되지 않는다.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이다, 이렇게. 자, 토지거래가 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 방금 우리가 봤었죠? 어떤 무효이다? 이것은 확정적으로 무효는 불허가 처분이죠? 불허가 처분이다, 이렇게. 무효가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왜요? 무효는 누가 주장한다?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효가 되는데 책임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요 몇 번이다? 1, 2, 3번. 자, 49번은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몇 년이다? 3년. 법률이 한 날부터 몇 년? 10년. 3년, 10년이다. 알겠죠? 3년, 10년. 원래 문제는 반대로 돼 있죠? 자, 50번 옳은 것은요 1번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많은 때부터 성취한 때부터라는 소급표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소급표가 없다. 효력을 잃는다. 맞죠? 해제 조건은 효력이 있고 정지 조건은 효력이 뭐한다?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알겠죠? 자, 기한은 누구를 위한 거죠? 누구를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뭐한다? 추정 간주 안 돼. 중요하다고 몇 번 얘기했어. 추정하고 기한의 이익은 포기하는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해요. 뭐를 하고?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어. 기한의 이익은. 그래서 기한의 이익은 손해를 배상하면 포기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말이죠. 3번 기한의 도래가 미정이죠. 미정. 일반 규정에 있어 처분 상속 보존 담보. 처분 상속 할 수 없으나 틀렸죠? 보존 담보를 할 수 있다. 알겠죠?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때의 담보는 뭐 보증인을 세운다. 보증인을 세운다. 또는요 압류를 한다. 이 말이죠. 압류를 한다. 이런 것들이죠. 자,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 기성 조건이죠. 그럼 기성 조건은 플러스죠. 그다음에 조건이 해제 조건이죠. 해제 조건은 나중에 소멸하니까 마이너스죠. 기성 조건 플러스 해제 조건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무효가 되죠. 조건 없는 법령에는 유효라는 말이죠. 유효. 그래서 안 되죠. 무효. 이렇게 무효.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무효가 된다. 무효. 이렇게. 그래서 옳은 것은 그랬죠. 옳은 것은요 1번만 지금 옳은 거죠. 5번은요 당사자가 조건 성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죠. 그러면 그 의사에 한다. 그 말은 이걸 소급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예외죠.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지만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다. 합의로 이 말이죠. 합의로 말 수 있다. 소급할 수 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기한은 절대적으로 소급표가 있다 없다. 그래서 기한은 절대적으로 소급표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1번하고 5번이죠. 이렇게. 자, 이제 물권법에서 모두 몇 문제가 나오냐? 14문제가 나와요. 알겠죠? 물권에는 1번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에요. 독립한 부동산이고요. 여기서 부합이란 말은 뭐다? 부합은 독립성이 없다 이 말이죠. 독립성이 없다. 다른 말로 구성 부분이다. 다른 말로 그 물건의 뭐가 된다? 일부가 된다. 따라서요 거래의 객체 사고 팔고 할 수 있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합물의 대표적인 게 뭐죠? 부합물의 대표적인 게 정화조 탱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름 저장하는 거 유류 저장 탱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알겠죠? 여러분 정당한 권한이죠. 이게 중요하죠. 이것은 뭐죠? 사용대차죠. 사용대차권이죠.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 갑이죠. 갑의 토지의 식자한수목, 누가요? 을이요? 을이 식자한수목은 토지에 부합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누구 소유다? 식자한 자, 을의 소유가 된다 이 말이죠. 왜요? 이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요. 알겠죠? 권한 없이 나무를 심으면 토지에 부합하지만 권한이 있죠? 부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을의 소유다. 부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건물에 부합된 증축분야 부합. 이 부합물은요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거든요.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 이것을 불문하고 부합물과 종물에 미쳐. 그래서 여기서 미수인 누구죠? 경락인이죠. 경락인. 그래서 경락인은 그 소유권이 뭐죠? 건물에 부합된 중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말은 저당권은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은요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이죠. 이건 뭐죠? 이 사람 전차인이죠. 전차인. 여기 누구죠? 임차인이죠. 여러분 임대차가 전대차를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임대인의 동의. 임대인의 동의 없으면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따라서요 이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토지소유자 누구죠? 임대인이죠. 임대인에 대해서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틀렸죠? 주장할 수 없다. 다른 말로 뭐다? 대항할 수 없다. 이 말.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임차인의 동의만 받아서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었다. 이건 전차인이잖아요. 그럼 이걸 무단전대죠. 무단전대인 경우는 임대인은 도리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전차인은 임대인한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주장할 수 있다. 틀렸죠? 여기서요. 옳은 것은 그랬죠. 옳은 것은 몇 번이요? 1번하고 3번이 옳은 것이죠. 그 다음에 5번은요.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있다. 잘 봐봐. 이 매도인이 뭐냐면 건재상, 건축자재상이에요. 건축자재상, 자재상. 알겠죠? 이 사람이 갑이에요. 그러니까 이 매수인이 누구예요? 매수인이 건축업자예요. 건축업자. 여기서 을이에요. 알겠죠? 제3자가 누구예요? 건물주예요. 건물주. 도급인이죠. 도급인 병이에요. 도급계약 건물 하나 지어주기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건축업자가요. 자재상 가가지고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됐단 말은 외상으로 샀단 말이에요. 외상으로요. 물건을 가져왔어. 시멘트로. 가져와서 제3자 건물이죠. 제3자 병이죠. 병의 건물을 건축했다 이 말이죠. 또는 이거 수리했다 이 말이 그걸 부합이 됐다 이 말이에요. 부합이 됐으면 이 건축 자재로 누구 것이냐? 제3자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원래는요. 이 매수인 이 건축업자는 제3자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건축 비용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가져온 건재상에 가가지고 비용을 납부해야 되냐? 매매대금을요. 그래서 매도인은 누구죠? 매도인은 갑은요. 갑은 선의 무과실의 제3자 누구죠? 병이에요. 병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 없다. 알았죠? 뭐가 똑같다? 제3자는 선의 무과실이니까 자재에 대해서 뭘 한 것이다? 선의 취득을 한 것이다 이 말이죠. 선의 취득. 그러니까 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옳은 것은 1번, 3번, 5번 이렇게. 자, 50번은요. 법정지상권이죠. 1번. 저당 목적물인 토지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 설정 당사자의 약정은 효력이 있다. 틀렸어요. 우리가 아무 말 없이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366조 법정지상권이에요. 366조는 저당권이에요. 저당권은 물권이에요. 물권은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은 뭐 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66조 법정지상권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1번 틀렸어요. 2번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죠. 제3자는 건물의 소유권은 취득하지만 법정지상권은 당연히 취득할 수 없죠. 이 사람이요. 이 법정지상권자는 등기가 없어도 되죠. 그런데 이것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요. 제3자는 지상권에 대해서 지상권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 부기 등기. 부기 등기가 있어야 지상권자가 돼. 그러니까 당연히 취득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제3자는 어떻게 돼요? 지상권자가 자기 앞으로 지상권 설정에 등기를 해가지고 다시 제3자에게 지상권을 이전해 주면서 부기 등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법정이란 말은 취득할 때는 등기가 없어도 지상권자지만 그것을 처분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맞는 말이죠. 3번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 등기를 마치기 전이죠. 그러면 등기를 마치기 전이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지상권자도 아니다. 지상권자가 아니죠. 양도인은요. 지상권을 양도한 사람. 양도인의 지상권 갱신청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대위 행사해야죠. 대위 행사. 왜? 자기는 지금 지상권자가 아니니까. 만약 이 사람이 지상권 이전 등기를 했다. 그럼 지상권자니까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갱신을 청구하고 갱신을 안 해주면 지상물 매수로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아직 지상권 등기를 하지 않아서 지상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종전 지상권자를 대위해서 지상권 갱신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4번은요. 토지나 또는 지상 건물이 경매가 되죠.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 우리가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어때요? 소유자가 뭘 해야 돼요? 동일해야죠. 그래야지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죠. 4번은 맞는 말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요. 3번, 4번, 5번 다 맞는 것이죠. 1번이요? 2번, 3번, 4번 다 맞는 거죠. 그 다음에요. 5번은요.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죠.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인은 등기 없이, 여기 중요해요. 지금 법정지상권이 있는데요. 저당권이 실행됐단 말은 뭐예요? 경매에 의해서. 그러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지상권도 뭐 없이요?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거. 뭐니까? 경매니까. 경매. 알겠죠? 그래서 틀린 건 여기서 옳은 건 다 옳고 몇 번만 틀리죠? 1번만 틀리죠? 2번, 3번, 4번이 맞는 거죠. 4, 5번이 맞는 거죠.
자,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라고 하는 것은 적법한 등기와 관련해서 무슨 계약이에요? 교환, 증여, 그다음에 매매란 말이죠. 이런 등기 원인이 될 수가 없죠. 왜요?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한다고 그랬죠? 먼저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서,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등기의 편의를 위해서. 원래 등기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어차피 병한테 등기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한테 등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중간 생략 등기 합의지, 이 중간 생략 등기 합의를 했다고 해서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간의 매매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법한 등기 원인이 될 수가 없어요. 1번 틀렸죠? 2번은요, 종전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유용, 그건 안 돼요. 알 수 없죠. 이것을 뭐란다? 표제부 등기의 유용이죠. 표제부 등기 유용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우리가 등기 유용은 갑구하고 을구만이죠. 종전 건물하고 신축 건물하고 사실에 관한 등기는 유용할 수가 없어요. 2번 틀렸죠? 전세권의 전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죠. 이 등기도 유효이다. 그래서 유효이고, 우리가 전세권을 뭐죠? 전세권 설정의 합의와 전세금을 지급하고 등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4번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란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이렇게 돼 있나요? 자, 봐봐.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죠. 미등기 건물이 뭐죠? 신축이죠. 신축은 누가 했냐? 갑이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건물의 양수인 누구죠? 을이 매수했다. 매수인이죠. 양수인, 매수인.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로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죠. 이걸 뭐라 한다? 모두 생략 등기죠. 이것을 모두 생략 등기. 그래서 우리가 뭐죠? 그 중간 생략 등기하고 똑같죠? 그럼 중간 생략 등기는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죠? 틀린 것은요, 1번, 2번, 4번이 틀렸죠. 1, 2, 4번. 그럼 5번은요, 중간 생략 등기를 합의한 최초 매도인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 누구죠? 을이죠? 갑하고 을하고 그 을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 병 명의로의 등기를 말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등기하고 대금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을하고 병하고 계약을 하죠. 그럼 뭐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갑에서 병 앞으로 직접 뭘 한다? 등기를 하죠. 그러면 등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갑은 을로부터 뭘 받아야 돼? 대금하고 그 다음에 갑의 병에 대한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동시이행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동시이행이니까 만약에 을이 갑한테 대금을 주지 않으면 병한테 등기를 말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다른 말로 뭐다? 항병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틀린 것은 모두 몇 번이다? 2번, 2번하고 4번이에요? 아, 틀린 것은 몇 번이냐고? 1번, 2번, 4번이요? 1번, 2번, 4번 이렇게. 자요,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은 옳은 것은 그랬죠.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해서 방해 제거 비용이라든가 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이 제거 비용은 채권으로서 별도로 청구를 해야 돼요. 알겠죠? 2번 청구할 수 없다. 2번요, 불법 원인으로. 불법 원인이 뭐죠? 불법 원인이라는 것은 103조 위반이죠. 103조 위반하는 것, 이것을 뭐라 한다? 첩계약이죠.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갑이요, 을하고 첩계약을 하고 첩계약을 하고 을한테 건물을 이렇게 증여를 하죠. 그러면 이 첩계약은 103조의 위반이니까 불법이죠. 그러니까 이 갑은요, 이 을한테 준 것을 불법 원인이니까 반환을 청구를 못하죠. 반환을 청구를 못하면 이 첩이 소유자가 되죠. 첩이 소유자니까 더 이상 갑은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갑은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를 못하고 소유권에 기하여서 반환을 청구 못해.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1번, 2번 다 틀렸죠. 3번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 알겠죠? 그 다음에 승계인에 대해서 반환죠. 그냥 소유자는요, 불법 점유한 사람뿐만 아니라 승계인, 그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 다 청구해. 이게 바로 뭐가 다르냐? 점유물 반환 청구. 점유물 반환 청구는 뭐죠? 갑의 물건을 을이 침탈을 했어. 그 을이 그걸 병한테 넘겼어. 승계인이죠. 승계인, 특별 승계인. 승계인이 선의일 때는 반환을 청구를 못하고 악일 때는 반환 청구할 수 있잖아요. 이건 점유권일 때, 점유권. 근데 소유권이잖아요. 소유자는 특별 승계인은 뭐를 본문하고 악을 본문하고 무조건 반환을 청구해. 특별 승계인. 이게 바로 점유권하고 소유권이 다르다고. 소유권으로 반환을 청구할 때는 특별 승계인 병은
선의하기를 본문하고 소유자는 무조건 반환을 청구하고 점유권으로 반환을 청구할 때는 특별 승계인이 선의일 때는 반환을 청구를 못하고 악의일 때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승계인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옳은 것이죠. 3번 옳죠? 4번은요.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죠. 소유권에 대한 방해를 만다 제거하죠. 제거한다면 방해가 진행 중이 돼야죠. 진행 중. 진행 중일 때 방해를 제거하는 것이고 방해 결과죠. 결과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죠. 그래서 이것은 보면 방해 제거 청구권은 방해 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을 제거한다. 맞는 말이죠.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죠. 5번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죠. 소유권을 상실하면 물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죠. 왜요?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을 누가 행사한다? 현재 침해를 받은 누가? 소유자가. 현재 뭐 하고 있는? 침해를 하고 있는 누구한테? 점유자. 이때 점유자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를 불문하지만 누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점유 보조자. 점유자에게 청구한다. 점유자. 그래서 현재 소유자가 청구하니까 소유권을 상실했다. 또는요 종전 소유자다. 종전 소유자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종전 소유자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그렇죠. 옳은 것은요 몇 번이다? 3, 4, 5 이렇게. 자 55번은 공동소유죠. 공유물 분할 금지할 수 있죠. 분할 금지 몇 년 기한으로? 5년. 갱신할 수 있죠. 몇 년? 5년의 범위 안에서. 갱신할 수 없는 것은 몇 년? 뭐죠? 부동산 환매. 부동산 환매는 몇 년이죠? 5년이죠. 연장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공유물 분할은 5년의 범위 안에서 갱신할 수 있어요. 없다. 1번 틀렸죠? 2번요.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 지분을 처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공유 지분을 처분하는 것하고 공유 지분 처분하고 그다음에 여기 공유물 처분하고 공유물 처분 그다음에 합유 지분 처분이죠. 합유 지분 처분하고 그다음에 여기 합유물 처분이죠. 합유물 처분 이렇게 했는데 이 세 가지 공유물, 합유 지분, 합유물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공유 지분은 각자가 하는 거. 공유 지분은. 근데 여기는 합유 지분이죠.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는 처분을 못 해요. 그 말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맞는 말이죠. 비법인 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단독으로 그건 안 돼요. 단독으로 연말에 나오면 왜? 총유의 경우는 지분이 없어. 지분이 없으니까 전원이라든가 단독이라든가 또는요 무슨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전원, 단독, 가반수 이런 말 나오면 안 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항상 비법인 사단은요 먼저 정관이나 뭐에 하고 규약에 따르고 이런 것이 없으면 뭐에 따른다? 사원 총회 결의에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단독이다, 지분의 과반수다, 전원의 동의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것이에요. 4번 합유자 1인이 사망하죠. 합유자의 한 사람이 사망하죠. 합유자 간에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있으면 그렇죠. 약정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상속할 수 있다. 약정이 있으면 원래는 합유는 원래 상속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약정이 있으면 포괄승계 상속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5번은요. 공유자 한 사람이 그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 왜요? 저당권 설정 왜 그래? 지분의 저당권, 지분은 등기라죠. 그러니까 저당을 잡을 수 있어요. 공유물이 그 다음에 공유물이 분할되죠. 그러면 그 저당권은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그러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떻게 해야 된다? 공유물 전부 위에 지분 비율로 미친다. 어떻게 한다고? 공유물 전부 위에 지분 비율로 미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유물 전부 위에 지분의 비율로 미친다. 그래야지 집중된다 그러면 안 돼. 집중된다. 아시겠죠? 틀린 것은 1번, 3번, 5번이죠. 그래서 1번, 3번, 5번이 틀렸다 이 말이죠. 아,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자, 옳은 거 찾으면요. 1번 틀렸어요. 1번 틀리고 3번 틀리고 5번 틀렸어요. 그러니까 2번하고 4번. 2번하고 4번. 알겠죠? 갱신할 수 없다. 1번 틀렸다니까요. 아니 분할 금지할 수 있다니까.
부담금 약정을 갱신할 수 있다고. 공유물은 5년 범위 안에서. 없다는 부동산 판매에서 없는 것이고 1번 틀렸고, 그러니까 2번하고 4번이 맞는 것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0권은요. 을소유 토지에 설정된 갑의 지상권이죠. 여기 보면 여기요. 을이죠. 을의 토지에 갑이 지금 지상권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이걸 봐야죠. 갑은 지상권자죠. 그가 을의 토지에 신축한 X 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여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요. 건물의 소유권하고 지상권은 별개로 처분할 수 있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지상권자하고 지상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서 별개로 양도할 수 없다. 틀렸죠? 왜냐? 토지는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의 건물을 소유하는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거죠. 사용. 그러니까 없다. 틀렸죠? 2번 갑의 권리가 법정 지상권일 경우 그렇게 됐죠? 그래서 지료에 관한 합의나 지료에 대한 약정이 없죠? 그러면 지료가 얼마인지 모르죠?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얼마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지료 연체를 주장하지 못하고 증감 청구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2년의 지료가 연체됐다고 해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은요. 지료를 연체한 갑이 병에게 지상권을 양도했다. 을은 지료 약정이 등기된 때에만 연체 사실로 병에게 말할 수 있다. 대항. 지료에 대해서 뭐가 있다? 등기.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병에게 말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맞는 것이죠. 틀린 것은 1번이죠. 4번 을의 토지를 양수한 정은 토지를 양수한 날로부터 2년의 지료가 연체되면 토지를 양수한 날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여기 을의 토지고요. 여기 갑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병한테 이렇게 넘겼잖아요. 병이 양수이잖아요. 병이 양수한 날로부터 몇 년이요? 양수한 날로부터 2년의 지료가 연체되죠. 그럼 지상권 소멸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 양수인에게 몇 년이 연체돼야 돼요? 2년이 연체. 2년이. 맞는 말이죠. 자, 5번은요. 갑이 무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지금 을이 토지죠. 여기 지금 갑이 지상권이죠. 이 지상권에 대해서요. 뭘 한다? 여기요. 무한테 지금 뭘 했다? 저당을 잡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갑이요. 지료를 연체했죠. 2년 이상 지료 연체했죠. 2년 이상. 그럼 지상권 소멸을 청구하죠. 지상권 소멸을 청구해. 그럼 어떻게 해요? 즉시로 지상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가 아니고 어떻게 된다?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 소멸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즉시로 지상권이 소멸한다 그러면 안 돼.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틀린 것은 몇 번이죠? 1번하고 5번 이렇게. 57번은요. 점유 매개관계죠. 여러분 점유 매개관계의 직접점이자 점유 매개관계가 먼저 임대차죠. 임대차에서 누구죠? 임차인이죠. 그럼 임차인은 무슨 점이다? 타주점이죠. 타주점이다 이렇게.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이며 평온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맞아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 자주죠? 선의이고 평온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죠. 맞죠? 뭐는 추정되지 않는다?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갑이 을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을의 동의 없이 병한테 전대했다 이 말이죠. 을의 동의 없이 아니죠? 병에 전대했죠. 그럼 여기 봐봐요. 지금 여기 이 건물 누구 거냐? 을의 거죠. 을이 갑한테 임차했죠. 갑이 그걸 병한테 전대차를 줘. 전대차. 이건 전차인이죠. 이 전차인을 뭐라 한다? 직접 점유. 이걸 임차인이죠. 이 임차인은 뭐다? 간접 점유. 알죠? 이 사람 임대인이죠. 임대인을 뭐라 한다? 간접 점유죠. 간접 점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누가고 갑하고 을이 갑과 을이 간접 점유자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병은 직접 점유자 이렇게. 4번 갑이 을과의 명의 신탁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을 명의로 등기했다. 을 명의로 등기했다. 을은 뭘 한다? 명의 수탁자죠. 그럼 명의 수탁자의 점유는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죠. 타주.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 점유 취득쇼가 된다 안 된다? 점유 취득쇼가 안 돼. 그래서 을의 점유는 수탁자의 점유, 타주 점유다 이렇게.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타주 점유는 4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죠. 악의의 무단 점유, 그다음에 분묘 기지 공유자, 그다음에 명의 수탁자, 악의의 무단 점유, 분묘 기지를 점유한 기지,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명의 수탁자, 악의의 무단 점유, 분묘 기지 공유자가 전부를 점유할 때 자신의 지분을 벗어나는 것은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다 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옳은 것은 몇 번이죠? 옳은 것은 2번 하고요, 3번 하고요, 4번 지금 옳죠? 그다음 5번은요. 실제 면적이 등기상 면적을 여기 봐봐. 상당히 초과죠. 상당히 초과. 원래는 13평의 땅을 샀는데요. 옆에 있는 땅 30평을 자기가 산 걸로 착각을 했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무슨 점이다? 타주점이다. 타주점. 그래서 옳은 것은 5번도 옳죠. 그래서 5번도 옳기 때문에요. 옳은 것은 몇 번이다? 2번, 3번, 4번, 5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그 다음에 58번은요. 점유자와 회복자죠. 점유물의 과실이 있죠. 이때 과실은 무슨 과실이다? 천연과실. 그 다음에 법정과실. 그 다음에 뭐를 포함한다? 사용이익. 그러면 사용이익도 과실에 속한다. 취득한 선의점유자. 선의점유자, 이 취득한 선의점유자는 그것을 반환 의무가 있어 없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선의점유자는 특별 필요비라는 사항을 청구할 수 있죠. 못한다. 틀렸죠? 뭐를 청구하지 못한다? 통상의 필요비.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특별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악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멸실하죠. 점유물의 멸실을 한다. 선이이고 선자 현존이죠. 선이이고 자주다. 선이고 자주는 현존이익이죠. 현존이익. 그런데 선이가 아니고 악이거나 자주가 아니고 타주이거나 그럼 뭐다?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 전부 맞는 말이죠. 3번은요. 선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하죠. 선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를 멸실하고 똑같죠. 선의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이익하고 이자하고 손해까지 틀렸죠. 왜요? 지금 여기는 선이란 말이 있는데 자주냐 타주란 말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자주 점유는 뭐한다? 추정되죠. 추정. 그래서 선자야. 선자. 그러니까 현존 이익만 반환해야 돼. 현존 이익만 반환해야 돼. 알겠죠? 지금 여기에서는요. 자주인지 타주인지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선의인데 타주점이면은 이익에다 이자에다 손해까지인데 선의인데 아무 말이 없으니까 자주점유로 추정이 돼. 그래서 선자 현존이에요. 그래서 3번 틀린 것이에요. 자, 4번은요. 필요비는 점유물의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의 상황을 청구한다. 맞아요? 틀려요? 가액의 증가가 현존. 그럼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돼요? 유익비, 필요비 그러면 안 돼. 유익비라고 해야 돼. 필요비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2번 뼈가 다 틀리죠 지금? 알겠죠? 5번은요. 법원이 유익비 상을 위하여 상당 기간을 허여하죠. 허여? 유축권을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몇 번 뼈가 다 틀려요? 2번 뼈가 다 틀리죠? 아니 왜 자꾸 엉뚱한 소리 하죠? 여기 봐봐. 여기 봐보세요. 지금 여기죠? 여러분 1번 지금 틀린 거 그러죠? 1번 틀렸죠? 1번. 그 다음에 2번 맞죠? 3번 틀리고 3번 틀리고 4번 틀리고 그 다음에 5번 틀리고. 알겠죠? 5번 맞아. 6그 성이만 5번 맞고. 그럼 몇 번만 틀리죠? 1번, 3번. 1번, 3번, 4번. 1, 3, 4. 1번, 3번, 4번.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건 우리 시험에 다시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우리는 추상적 경과시라고 그래요. 추상적 경과시. 그러면요. 남의 물건을 쓰는 사람은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소유, 자기 소유와 동일한 주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뭐란다? 이것을 구체적 경과시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 경과. 이러면 우리가 남의 물건을 빌려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보관해야 되겠죠? 자기 것은요, 지금 저거 봐봐. 아무렇게나 지금 놓고 다니죠? 남의 거를 빌려왔는데 저렇게 놓고 가다 잊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것은 선량한 관리자. 자기 것은 구체적. 그럼 뭐냐, 봐봐. 임차인 전세권자 다 남의 거 쓰는 거죠. 여기 또 전세권자 또 있네. 잘못됐네. 유치권자. 알겠죠? 여기 임차인 여기를 지상권자로 해야 되겠네요. 지상권자. 알겠죠? 여기 전세권자 놔두고. 이 사람들은 다 뭐야? 남의 거죠? 그런데 여기 와봐요. 직접점자 누구죠? 타주점이죠. 타주점이 누구요? 임차인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 3번, 5번은 추상적 경과실이고, 이건 봐봐. 친권자라든가 상속이라든가 소유자는 다 같은 거죠. 자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자기 소유와 동일한 주예요. 자기 소유와 동일한 주의. 알겠죠? 그래서 자기 소유와 동일한 주의이다. 이렇게. 무슨 말 지금 이해되셨나요? 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자, 60번 하고요. 잠깐 쉬겠습니다. 지역권이죠. 지역권은 종된 권리죠. 요역지는 주된 권리죠.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건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전세권은 전세금과 분리할 수 없다. 채권은 저당권과 분리할 수 없다. 대지사용권은 전유 부분과 분리할 수 없다. 똑같죠. 공자 1인. 한 사람은요. 한 사람은 자기 멋대로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재밌는 말이에요. 공자 중에 한 사람은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지역권 설정을 뭐라고 한다? 물권행위라고 그래요. 물권행위. 물권행위를 뭐라고 얘기해요? 처분행위라고 그래요. 처분행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처분행위는 누구의 동의? 전원의 동의가 있어요. 전원. 그래서 혼자서는 안 되는 것이 아주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요, 우리가 민법 총칙 첫 시간에 채권행위하고 물권행위 배우죠? 채권행위, 의무 부담행위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으나 물권행위, 처분행위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물권행위가 뭐죠?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제한 물권을 설정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요, 지역권 설정 뭐라고 한다? 그래서 물권행위. 무슨 행위다? 처분행위. 뭐가 있어야 된다? 전원의 동의. 자,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요, 소유물 반환 청구권, 저당권하고 지역권에는 준용되지 않죠. 왜요? 저당권하고 지역권은 뭘 하지 않으니까 점유하지 않죠. 그러니까 반환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맞죠? 자, 4번은요, 통행 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이거 중요하죠?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입증을 해야 돼요. 알겠죠? 자, 5번은요, 자기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그러면 통행 지역권 봐봐. 지금 틀린 것은요, 1번, 2번, 5번이 틀려요. 1번, 2번, 5번. 알겠죠? 아니, 5번 맞네요. 5번은 자기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돈 받았죠? 돈을 받았죠? 돈을 받았죠? 그러면 자기 땅에다가 타인을 위해서 지역권을 설정해 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요, 나는 지금 여기 통행 지역권이요. 우리가 통행 지역권 하려면 그래서 1번, 2번, 5번이 아니 틀린 것은 1번, 2번이 틀리죠? 여기 봐, 통행 지역권을 시효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요역지 소유자가 어디에 돼요? 승역지상에 그다음에 뭘 한다? 통로를 개설하고 그다음에 계속되고 뭐를 해야 돼요? 표현되고 몇 년이 있어야 돼요? 20년. 그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 그다음에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손해를 보상해야 돼. 알겠죠? 이걸 통행 지역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상에 통로를 개설하고 계속되고 표현되고 20년 등기를 하고 그다음에 손해를 보상해야 돼. 알겠지? 이것을 뭐라 한다? 통행 지역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요, 몇 번을 보냐면 61번부터요 나머지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